안녕하세요, 원희안입니다. 오늘은 적금러의 뇌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적금러의 뇌구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적금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거나 잔소리 하거나 뭐 이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제 주변에서 투자를 하니까 좀 이제 투자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하냐, 그 선택은 맞지 않다 라고 그 바운더리 벗어나는 거를 되게 막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유튜브를 해서 지금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금러의 뇌구조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뇌구조랑 비교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재테크라는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도, 투자자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을 때도 나쁜 게 아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적금만 한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우월한 사람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다 하면은 이 이야기를 들어두시는 게 여러분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찍습니다. 그래서 여튼 결론은 이 영상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이제 적금러가 있고 투자자가 있다. 와, 글씨 진짜 못 쓰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영상 찍다 보면 자꾸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영상 짧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찍어 볼게요. 적금러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적금을 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저축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한 90만 원 정도 이상은 적금을 한다. 적금러예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삼성전자 매수한다, 뭐 S&P 500, 아니 뭐 미국 주식, 아니 뭐 기타 뭐 2차전지 뭐 기타 등등 점점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매수만 한다. 이것도 적금러에 가까워요. 매수만 한다. 매수만. 3번, 남들 얘기만 듣고 이제 하나 뭐 투자해봤다, 하나 투자해봤다, 이런 것도 적금러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면 국민연금에 들고 있고, 국민연금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몇백조 이런 돈을 굴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산의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요 세 가지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아, 나는 적금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투자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 투자를 다수하는 사람이겠죠. 뭐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만 원 이상은 투자를 한다, 다달이 뭐 10만 원씩이라도 투자한다, 이런 사람은 투자자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매수랑 매도를 할 줄 알아요. 매수 언제 하고 매도 언제 하고 손절 언제 하고 이익은 언제 내고, 이거 여러분도 생각해보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한테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시작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이런 사람한테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끝을 맺어야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매수하고 매도를 해봐야지 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3번, 이거는 이제 같은 얘기인데,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뭐 어디서 배웠던 뭘 하던 내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뭐 PER, PBR이 엄청 낮은 주식을 사겠다. 아, 나는 진짜 뭐 삼성전자 사겠다. 뭐 이런 진짜 간단한 규칙이라도 기준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투자자예요. 남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구분 지어 두시면은 나중에 다른 뭐 책을 읽거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봐도 아,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적금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되실 겁니다. 유형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적금러의 뇌구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아주 그림을 못 그리는데
캐릭터 그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디서 배운 건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귀엽죠? 너무 대두인가? 여튼 그래서 뇌구조는 사실 간단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적금러의 뇌구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이상한데 2번 손실, 1번 부모님, 2번 손실, 3번 금융교육,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부모님이 적금만 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적금만 해요. 두 번째, 저는 손실이 싫어서 적금해요. 손실은 안 나잖아요. 이거. 3번, 저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적금만 해요. 이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질 않아. 제가 20년도 여름 뭐 이때쯤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인데 제가 교육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뭐 클래스 101 이런데 온라인 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 타링 이런 데서 교육한 적도 있었고, 공공기관에서 교육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증권사 강연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꽤 되죠. 최근에는 뭐 다른 뭐 서울시나 다른 이제 또 기관에서 불러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어서, 제 꿈이 이제 재테크 업계의 메가스터디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만들려고 교육 업체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평생교육 인증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을 한 1000명 정도는 봤을 거예요. 가깝든 멀든 수강생들을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적금러는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적금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자의 뇌랑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들어두시면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뭐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뭘 하든 정보를 들었을 때 뭔가 이제 편견을 좀 덜고 내가 뭐라도 행동을 한번 해보고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모님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이제 저도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대부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뭐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뭐 노력해라 이런 것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성실하게 올리지 못하고 그랬으면은 유튜브가 잘 되지 않았겠죠. 제가 투자를 뭐 8년 전부터 꾸준히 하지 않았다면은 뭐 지금 뭐 투자를 알려주거나 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얘기가 뭐 잘못됐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부모님 나이대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관념을 하나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아마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적금이나 해라, 혹은 적금 먼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 어떤 배경, 근본 배경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70년대에서 뭐 80년대, 뭐 조금 더 오자면 뭐 90년대 요 정도까지, 요 정도의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나라가 개발을 엄청 하던 때예요. 건설 사업 막 엄청 일으키고 공공시설들 엄청 많이 만들고 도시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전시키자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기업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야 됐죠.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가 뭐 주식이 발달하거나 이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있긴 있었는데 막 발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그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많이 내보내려고 하면 없는 돈을 갑자기 만들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보내줘야 돼요. 은행에서 예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뭘 했을까요? 금리를 높여줘야 여러분들도 예금 많이 넣으려고 할 거잖아요. 예금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여기 이미지 나온 것처럼 20에서 3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에서 30%가 뭐 어느 숫자인지 감이 안 오는데, 비율을 들자면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 30%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성실하게 월급 받아서 예적금에 넣으면은 20% 30%대의 이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꾸준히만 했어도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애들 뭐 둘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예금 금리가 20% 30% 하는 상품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뭐 20대 이런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뭐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막 어떤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인가로 진짜 최저점을 찍었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0.7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잘 안 낳는다는 뜻이죠. 이 팍팍하게 된 게 금융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2% 3%대잖아요. 기본 이율이 뭐 특판 이런 거 해봐야 뭐 4% 5%짜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이제 변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적금이나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런 70년대 80년대에 이런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대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은 트렌드에 맞는 재테크를 해라 이거예요. 재테크를 해라. 이때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물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지금 이제 뭐 80대 90대 이런 분들은 재테크를 그냥 장롱에다가 돈 넣어놓는 걸 재테크라고 생각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은행에다 어떻게 맡기냐, 운영하는 놈들이 들고 튀면 어떡하냐, 은행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식이 진짜 팽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적금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트렌드한 선택이었어요. 위험성도 높고.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금이나 해라, 적금 먼저 해라, 이런 얘기는 트렌드에 맞는 재테크를 해라 라고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얘기를 들려주셔도 돼요. 진짜로 뭐 쇼츠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들려주세요. 아, 이렇게 생각하냐, 맞냐, 그때 당시에 그랬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옛날부터 투자했으면은 더 성공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부터 투자할 걸, 내가 지금 투자한 지 뭐 20년 30년 됐는데 더 옛날부터 워렌 버핏처럼 막 7살 때 이럴 때부터 투자에 관심 가질 걸,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투자한 지 8년 9년 되고 있는데 더 옛날부터 대학 때 부모님한테 100만 원 정도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투자해볼 걸, 아니 10만 원 정도만 해서 그 10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해볼 걸,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에 넘어가서 두 번째 이야기는 손실이죠. 손실 같은 경우는 손실은 누구나 다 싫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저도 싫어요. 저도 구독자 떨어지는 거, 구독자 잃는 거, 구독자 손실되는 거 싫어요.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 거 만약 잃어버렸다, 너무 싫어. 너무나 자책하게 돼. 손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나눠서 생각해보자면, 적금만 하는 사람들, 그 다음 투자자로 보면은, 적금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실이 싫어서 저는 적금만 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단기간 손실이 싫어서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단기간 손실은 오케이, 장기간 손실은 노, 이겁니다. 적금만 하셨던 분들은 장기간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없거나 단기간 손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적금을 해도 장기간 손실을 보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이제 재테크나 어떤 자산 관리를 하는 목적은 물가 상승률보다 내 자산을 더 빨리 불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월급을 모아가지고 적금도 안 들고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300만 원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아파트를 산다. 힘들겠죠? 뭐 한 10년 걸린다고 해봅시다. 10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3,600, 3년에 한 1억 정도 모은다고 치고 3년에 1억이니까 이제 30년이면은 10억이 되겠죠? 단순하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30년 뒤에 와, 10억 모았으니까 아파트 사야지?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근데 아파트가 분명히 10억이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10억이 아니라 30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적금을 해서는 적금을 그냥 하겠다, 뭐 10억이 아니라 좀 더 뭐 올라가지고 아니 뭐 15억이 됐어. 그래도 여기가 부족해.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기냐 마냐의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어. 뭐 주식이 아니라 뭐 채권이든 금이든 원자재든 다 섞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포트폴리오를 하든 투자를 했어. 투자. 주식이 아니라 그냥 투자를 했어. 투자. 그러면은 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사고 뭐 애들도 교육도 보내고 애들한테 뭐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뭐 한 지금 1년, 2년, 3년 이 정도 동안의 손실은 괜찮아. 단기간 손실은 괜찮아. 장기간에 내가 아파트 사고 애들한테 뭐 해주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이런 건 안 돼. 장기간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어요. 단기간 손실이 나도 싫어. 저도 싫어요. 당장 이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럼 마음이 뭔가 아파. 조회수 신경은 좀 덜 쓰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큰 돈 굴린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슈퍼개미 누구 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만 뭐 어디다 몰빵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수면제 먹고 자고 이런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연금을 굴리든 뭘 하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튼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적금만 하다가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그거 손해보는데 너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단기간에는 당연히 손실을 보지만 장기간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투자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투자한다고 치면. 그래서 요게 이제 적금러랑 투자자랑 손실에 대한 관점이 시간적으로 단기 장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비유를 들자면 그냥 뭐 이런 주식 투자나 자산 관리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거나 뭐 고시를 준비를 한다거나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고시를 준비한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퇴근 후에 시간을 소비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어디 뭐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뭐든지 인생을 나아지게 한다. 뭔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겠다 라고 마음먹는 순간 손실은 기본값이에요. 시간이든 돈이든 내 어떤 뭔가든 이게 기본값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진짜 심각한 건데 금융교육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 아무도 나한테 알려준 적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있는 뭐 투자사 책들 이럴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의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받아보지가 않았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그냥 자기가 투자할 때 알아서 투자하다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가서 그때 이제 배웠던 거예요. 이제 워렌 버핏도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스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는 금융교육이 있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대학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 우리가 생각하는 초, 중, 고 이런 공교육에서는 금융교육, 투자교육이 있는 국가가 없어요. 투자라는 걸 교육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육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술로 얘기를 해보자면 요리하는 기술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술 과정 시간에 1시간 졸았더니 요리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저는 그래서 요리 못합니다. 어떠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라면 사가지고 뒤에 봉지 나와 있는 것처럼 레시피 보고 끓여. 한번 끓여봐. 아니 뭐 요즘에 밀키트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밀키트 사와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당연히 뭐 운전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이 있다고 치지만 그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할 때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 뭐 빨간불엔 멈춰야 된다 초록불엔 가야 된다 여기는 브레이크고 여기는 엑셀이다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할 때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뭔가 경험해 보겠다 선택하고 필수적인 지식을 배우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동차 운전을 배우겠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먼저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서는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2014년 15년 막 이럴 때
처음 배웠을 때는 그때 당시 유튜브가 없었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엄청 유행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블로거 중에서도 파워블로거라고 해서 뭐 재테크나 이런 쪽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글을 막 쭉 다 읽고 그분들이 뭐 교육한다 그러면은 막 몇백만 원 내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배웠던 거 가지고 저도 이제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시행착오 겪고 나한테 맞는 건 이거고 이건 안 맞고 아 나는 이런 업종들을 더 좋아하고 나는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낫겠고 내가 단타하는 거는 좀 싫고 나는 이제 장기 투자도 해보니까 장기 투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중기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알려줄 때는 중기 투자할 거냐 단기 투자할 거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금융 교육을 누가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처럼 의무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건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데 금융교육이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는 민간의 교육들이 발달한 거고 어떤 뭐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도 직장이나 아니면 그 회사나 이런 데 찾아가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뭔가 강제성을 가지고 알려주거나 이런 데는 없다. 여러분들이 선택은 일단 하셔야 된다. 뭐 제가 운영하는 그 안지한 카페에 와서 제가 스태프들도 고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꿈이 이제 재테크 업계 메가스터디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 드린 거는 어차피 지금 교육은 다 마감돼 있어가지고 신청 못해요. 신청하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카페에 무료로 미션북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무료입니다. 이것도 리뉴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 또 미션 11개 만들어 놨더니 신청은 1200명이 신청하셨는데 완주한 사람은 30명이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무료로 하니까 이렇게 다 의무감이 없는 건지 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편한 것들은 제가 알아채기 힘드니까 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리뉴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리뉴얼 하고 또 공지를 드릴게요. 무료로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적금러의 뇌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적금만 하시는 분들한테 잔소리 드린 건 아닌데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 뭐 행복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적금을 해서 행복하다 하면은 적금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